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성공하는 메시지의 특징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론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어떤 한 연구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스틱이란 책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해서 그와 관계된 연구들 그리고 사례들을 모아서 되게 재밌고 쉽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2007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뭔가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캠페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참고할 책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이 책을 항상 추천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연구들의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고 되게 이제 굉장히 읽기 쉽게 그리고 또 직관적인 사례들도 잘 사용해서 재밌게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주차에 토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관련해서 좀 더 잘 알고 싶고 페이퍼를 잘 쓰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틱 제목이 뭐냐면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안에 숨은 6가지 법칙 뭐 이런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판의 그 표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죠? 근데 이게 덕테이프 이것처럼 메시지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수용자의 머리에 가서 착 달라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착 달라붙는 메시지가 특징이 뭘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분이 형제가 썼는데 한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교수예요. 히스인데 칩 히스. 근데 이제 경영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들한테 쉽게 기억이 잘 되고 사람들이 보면 기억을 잘하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전파도 잘 되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연구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 괴담 여고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중에 몇 개는 한번 딱 들으면 뭐 잊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남한테 사람들이 잘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불확실해. 누군가 만들었어. 근데 그게 사라지지도 않고 뭐 사람들한테 또 세대를 이렇게 경과하면서 전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설,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솝우화. 이솝우화도 보면 거기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짧고 그런데도 이 우화가 얼마나 살아남았느냐 몇천 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막 명작이라고 막 노벨 문학상을 타고 해도 그 이야기가 몇 세대나 더 갈지 우리가 참 장담하기 힘든데 이솝우화는 대단한 게 몇천 년을 그리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서 전파가 된 거잖아요.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 이 치피스와 그의 이제 그 연구실에 있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한 200여 가지를 모아서 이것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뭔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이야기면 그 이솝우화 중에 그 여우와 포도 이런 이야기 있죠. 여우와 포도.
여우와 포도에서 뭐 내용은 이런 거야 근데 그쵸? 뭐 이렇게 이제 여우가 가다가 포도가 저기 있는데 야, 저 먹어야겠다 하고 해서 갔는데 이 포도가 조금 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점프를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 딱 그러고 나니까 여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가버렸어. 뭐라고 그랬게 근데 여우가 뭐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저 포도 실 거야. 저 포도 실 거야. 그리고 뭐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끝인데 그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 이야기를. 그래서 뭐 그 이야기의 특징이 뭘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 뭐 이걸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그 이솝이 이제 뛰어난 거는 사실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지금 현대에서도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우리의 기존의 기대라든지 이거 일치하지 않는 어떤 현상을 접하면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마음의 평화를 우리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 거기에 뭐 엄청난 연구가 거기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와 맞닿아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통찰을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그리고 있다는 데에도 이솝의 천재성이 있지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솝의 천재성은 이건 것 같아. 이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 예? 그러면 저 포도 되게 맛없을 거야. 저 포도는 심심할 거야. 아니 저 포도는 덜 익었을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게 단순히 그냥 이게 맛이 그럴 것이라는 걸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 거 생각하면 입에 뭐 침이 고이거나 몸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근데 몸이 반응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요소, 우리가 그 이모셔널한 어떤 그런 요소가 거기 항상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육감으로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그리고 잘 공유될 것이다. 하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그 모형을 success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6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 원칙은 simple. 메시지는 심플해야 된다. 심플하다는 게 단순히 짧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단 한 가지 여기서는 뭐냐면 단 한 가지 핵심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단 한 가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버린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최대한 간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심플리시티가 단순성 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예상을 위반하는 예상을 배반하는 뭐 unexpectedness 예상을 그 반전이라든지 예상을 깨는 뭐 어떤 것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인 표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네, 신뢰성.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통계라든가 뭐 이런 건데 자,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모션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있어야 된다. 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뭘 알아도 그것을 우리 행동으로 잘 안 옮기고, 근데 뭘 잘 몰라도 우리가 뭔가 감정이 북받치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감정이라는 건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하는 거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행동을 유발할 때는 감정. 그 다음에 모든 그 메시지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 왜? 이야기가 보편적인 우리의 말의 전달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런 이야기로 표현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도 잘 되고 머리에 남고 전달하기도 편하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줄거리.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제가 오늘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계산 안 해보고 그냥 왔기 때문에 우리가 7시 50분에 이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 단순성 하면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이 챕터 1이나 챕터 2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서론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단순성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예들이 나오고 뭐 기사 작성과 관련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단순성과 관련된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빌 클린턴이 40대 초반에 그때 이제 뭐 사실은 알칸사라는 주의 촌놈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하여간 어떻게 해서 주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92년에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거기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그때 아버지 부시랑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 아버지 부시가 재선 선거였는데, 그때 이제 선거도 하는데 선거팀을 어떻게 꾸렸냐면은 자기 고향 친구들로 꾸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임스 칼빌이라고, 제임스 칼빌이 이 선거 전략가였고, 나중에도 지금도 미국 정치에서는 정치 평론가로 유명한데, 제임스 칼빌이랑 이렇게 팀을 꾸려서 했는데, 그때 구호가 뭐냐면 It's economy stupid, It's economy stupid 이렇게 해서 이 선거 구호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어요. 근데 지금도 영상 찾아보면 막 미국 민주당 컨벤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 지명 대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It's stupid, It's economy stupid, It's economy stupid.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죠. 근데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 비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걸로 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는데, 재미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때 아버지 부시 말고 로스 페롯인가에서 세 번째 후보가 또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래, 연식이 조금 되신 분인데, 로스 페롯. 백만장자, 그러니까 트럼프랑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스 페롯이 나와갖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출발을 해갖고 상당히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버짓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균형 예산에 대해서, 균형 예산 버짓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걸로 이제 갑자기 판이 막 흔들리니까 이게 클린턴이 제임스 칼빌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되면, 야, 우리가 버짓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는데, 야, 우리도 그것 좀 이야기하자. 슬로건에다가 그것도 넣자, 우리.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랬더니 그때 제임스 칼빌이 한 말이 뭐냐면, If you say three things, you say nothing. 이렇게 한 거야. 너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한 거야.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되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래서 안 바꾸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 전략가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아니지, 그 전이었나? 한 번은 정동영이라고 옛날에 우리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가 안 나네.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가서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한 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리고 오바마 때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때도 사람들이 바꾸자는 그 의견도 있었는데 오바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change, 뭐 하여간 change, 뭐 그걸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는 설득을 하거나 할 때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책으로 해서 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책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두 번째 책을 낸 거는 이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행동을 유발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로. 근데 요 맨 첫 번째 챕터도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은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상 신호가 오면서 건강 뭐 이렇게 행동 캠페인 이런 걸 막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캠페인이 뭐냐면 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 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십시오. 저 5가지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딴 거 다 치우고 2% 그러니까 하여간 2%든지 그 저지방 우유를 드세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저지방 우유를 드세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한 가지 행동에 집중했더니 그제서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랑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성이 중요한데 이 단순성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좋은 예는 뭐냐면 예전에 어떤 헐리우드에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그 시나리오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와, 이 시나리오 읽어보세요. 이거 하면 영화 대박 날 거예요.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항상 그런 요구 올 때마다 제가 좀 바빠서 일단 시간이 없는데 일단 이게 제 명함이니까 나중에 또 연락을 따로 한번 주십시오 라고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 뒤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명함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명함에 근데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할 때 이 명함 뒤에다가 당신의 영화의 줄거리를 거기다가 적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막 2시간짜리 영화 시나리오의 그 내용을 이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요? 핵심만 적어야 돼. 그래서 거기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그 명함 뒤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짧게 설명이 가능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영화는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요약이 안 되는 영화 시나리오면 어차피 안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직업이 이제 논문을 쓰는 거고 논문 쓰고 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은 논문은 정말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좋은 논문은 스토리가 분명해. 안 좋은 논문은 막 여러 개야. 안 좋은 논문은 요약이 힘들어. 일단 요약이 힘들어. 그리고 어떤 게 핵심 스토리인지가 분명하지가 못해. 그래서 좋은 그 논문은 5분에 발표하면 5분에 발표할 수 있고 또 1시간 발표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 발표하면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한 줄만 써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만 봐도 사람들이 관심이 땡겨. 그게 좋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된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우리 커뮤니케이션 필드만 해도 뭐 학교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요. 중요한 컨퍼런스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 모이면 주로 거기 누가 가장 열심히 가느냐? 박사 과정생이랑 이제 박사 논문을 막 마치거나 마쳐가고 있는 박사 과정들이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잡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대학에 가서 거기 이제 그런 행사가 또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 연구를 발표를 하고 그 학과장 만나서 나를 소개를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지도교수가 그 자기 학생을 데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얘가 지금
막 이제 그 박사론을 끝내고 이제 이 대학에 잡을 잡으려고 잡시장에 나왔어.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그걸 다 경험했는데, 그러면 꼭 뭐라고 지도교수가, 야, 너 박사론문 이야기해봐. 근데 막 파티하고 막 사람들 많은데 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 두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엘리베이터 톡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톡. 이게 잡톡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다른 그 학교에 취직을 할 때는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강의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걸 잡톡이라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톡이라는 건 뭐냐면 컨퍼런스에 가서 마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유명한 학교의 학과장이 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 제가 지금 성균관대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제가 당신의 학교에 그 조교수 자리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야, 너 박사 논문은 뭐에 대한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리기 전에 제 박사 논문은 이러저러한데, 그래서 무지하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내가 단 몇 줄로 내 논문을 요약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논문은, 나도 그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논문은 실제로 이렇게 줄이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헐리우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 컨셉 피칭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이 컨셉 피칭, 하이 컨셉 피치. 그래서 이제 하이 컨셉 피치가 뭐냐면, 모든 영화를, 그 영화를 제목 말고,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 영화를 설명하는 단 한 줄, 그걸 하이 컨셉 피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피드라는 영화를 어떻게 파느냐. 야, 새로 영화가 나오는데 이 스피드는 뭐냐면, 이 스피드, 키아누 리브스 스피드는, 야, 다이하드 영화 알지?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다이하드야. 언제 폭탄 터질지 모르는데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다이하드야. 그러면 요 맥 단어로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게 핵심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에얼리언 영화 같은 경우도, 야, 이게 다른 영화를 차용해서 하는 거지만 우주선에서 벌어진 조스야. 사실은 이야기 똑같아. 근데 이 에얼리언 보면 그 아마 컨셉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카메론이, 야, 우주선에서 만약에 조스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걸 하이 컨셉 피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스티븐 스필버가 제가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중에 찾은 거예요. 이 스티븐 스필버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특히 손에 잡힐 듯한 영화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누군가 25단어 이내로 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꽤 좋은 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TV를 보는데 강우석 감독이, 옛날에는 우리 투카스만도 감독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화 제작자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또 비슷한 얘기를 그 사람은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제목이 뭐냐 했더니 요고 괴담이라고 그래서, 나 그 영화 살래, 투자할래. 그러고 제목만 보고 바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고 괴담은 제목 안에 이미 핵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고 괴담,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거기서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이 컨셉 피치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이 컨셉 피치는 이 제품이랑도 관련이 되는데, 옛날에 요게 소니 워크맨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차고 다녔잖아, 옛날에. 그쵸? 옛날에 우리 여기 워크맨 이렇게 해서 웃는 사람들은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인데, 이 소니가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소니가 굉장했어요. 근데 소니 TV, 트리니트론, 뭐 하여간 소니가 세계적인 기업이었죠. 근데 소니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이부카라는 마사로 이부카라는 이분이 이 트랜지스터를 벨 연구소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옛날 진공관으로 하다가 트랜지스터라는 걸 쓰니까 이제 뭔가 달라졌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라디오를 자기가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라디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를 막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투자가 못 받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 하이 컨셉 피치를 만드는 거야. 포켓터블 라디오. 야,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라디오 그걸 만들까 우리가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예? 그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포켓터블 라디오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 6가지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직관적이고, 예? 포켓 우리가 늘상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되게 unexpected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상식에 위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잘 몰랐겠지.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이 포켓터블 라디오라는 그런 이 컨셉을 쓰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모아졌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머니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 주머니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뭐라 그러지? 근데 이거 과장이었던 것 같아. Anyway,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해서 성공을 한 거야. 나는 이북화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야, 스티브 잡스는 백기기의 천재야. 백기기의 천재. 자, 스티브 잡스, 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먼저 Today, we're going to focus on the iPod Mini. Now, the iPod Mini is what all of our competitors have their sights focused on. Why? Well, it's obvious. Because the iPod Mini is the most popular MP3 player in the world. It's the most popular iPod, and that makes it the most popular MP3 player in the world. So that's the one everybody's focused on. Well, today, we're going to do something pretty bold. Today, we're going to replace it. We're going to replace it with something new. Now,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because we started this all with 1,000 songs in your pocket, right? We started it with the original iPod. And then we carried 1,000 songs in your pocket over to the iPod Mini. Well, now we're going to replace the iPod Mini with a new player, an entirely new ground-up design that also has 1,000 songs in your pocket. And it's called the iPod Nano. The iPod Nano is the biggest revolution since the original iPod. A lot of people have worked so hard on this over the last many, many months. And it is my privilege to show it to you now. 1,000 songs in your pocket, the iPod Nano. So, let's get a camera. I've got a pocket right here. Now this pocket's been the one that your iPod's gone in, traditionally. The iPod and the iPod Mini fit great in there. You ever wonder what this pocket's for? 와, 혹시 여러분 여기 조그만 여기 조그만 이 지갑은 이게 왜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최근에 들었는데 이게 뭔지. I've always wondered that. Well, now we know, because this is the new. 이것도 아이패드 나노인데 아이패드 미니, 이게 아이패드 미니인데 하나 키세요. 근데 고맙습니다. 거기 앉은 채로 요게 포켓터블 아이팟 나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 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단 이 하나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조그만 동전 지갑에서 이게 나올 때 사람들이 이 제품의 핵심과 이 제품의 미래와 이 제품의 가능성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근데 보면 이북가가 사실은 먼저 했던 아이디어예요. 근데
자, 사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요게 이제 맥북 에어인데, 맥북 There's something in 에어를 the air. 소개하면서 What is it? Well, as you 1/6 inches. Now I want to point something out here. 앞에도 프레젠테이션이 The 끝내줘. thickest 근데 part of the MacBook Air is still thinner than the thinnest part of the TZ series. Okay? We're talking thin here. So, it's so thin, it even fits inside one of these envelopes that we've all seen floating around the office. And so let me go ahead and show it to you now. This is it. Let me take it out here. 우와,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근데 왜냐면 저 노란 봉투가 미국 사람은 누구나 다 너무너무 친숙한 거예요. 왜냐면 저게 모든 사무실에서 다 저 봉투를 써요. 근데 저게 앞에 주소만 지우고 그 사무실을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봉투예요. 근데 옛날에 그래서 항상 쓰는 건데, 그 봉투에서 노트북이 나온다는 거는 그 당시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랑 사실 컨셉은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또 보시죠. 이거는 단 하나 이거 초질관하게 처음부터까지 이 노트북은 얇다라는 이야기만 계속해. 근데 한 가지 메시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만 집중해서 던지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물건에서를 이용해서 보여주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한 뭐 그거랑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성향상 제가 생각할 때 제품을 이미 이 키노트 스피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자기 키노트 스피치에 그냥 거의 극도로 집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극도로 집착을 해서 이 키노트 스피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제품을 만들기 전부터 이 장면을 연출을 할 거를 미리 이 사람이 생각하고 연출을 위해서 그에 맞게 제품을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딱 맞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번에 얇은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얇게 만들어도 그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얇은지를 극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차피 만드는 김에 포켓able 라디오처럼 오피스 봉투에 딱 맞게 여기 들어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기획을 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품의 시작이랑 제품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랑 사실은 이제 단 하나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똑같이 관철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를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는 훌륭한 일이죠. 근데 단 하나에 집중을 해서, 근데 그거를 극도로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찾아보면 내가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전기는 정말 읽을만한데, 스티브 잡스가 한 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 That's been one of my mantras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focus and simplicity. 하나에 집중하는 것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Simple can be harder than complex.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를 간단하게 만든다는 것은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다. You have to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 돼. To get your thinking clean. 일단 심플한 걸 만들려면 나의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 이해가 되고 thinking clean to make it simple. But it's worth it.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 가치가 있어. 결국에는 왜냐면 because once you get there 너가 심플에 도달하면 you can move mountains. 이 you can move mountains는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생각해보면 이게 예수가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라 하냐면은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는 산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 하나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You can move mountains. 너가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나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연구를 할 때 뭔가 연구 문제가 주어지면 맨 처음에는 항상 뭐라면 멀키 뭐가 이게 안개와 뭐 잡탕이랑 정글 섞여갖고 멀키해. 뭔가가 뭐 이렇게 복잡해. 잘 설명도 안 돼. 근데 나중에 연구를 막 진행하다가 이해하고 끝에 도달하면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쉬운 거를 그때는 그걸 모르고 복잡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끝에 도달하면 다 클린하게 되면서 심플하게 된 것이 거기에 그거를 심플을 집중해서 이 사람은 물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캠페인도 보면 예상외로 그 대박을 친 캠페인은 의외로 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게 의도한 캠페인도 아닌데 단기간 내에 쓰려고 만든 건데 I love 뉴욕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대박을 칠지 몰랐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메시지 나오면은 마치 부적처럼 이 영험한 능력이 생겨갖고 모두 다 갖다 쓸라 그래 자기들도. 예? 그래서 보면은 막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온갖 버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단순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되게 이모셔널한 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something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간단하고 사실은 이거는 뉴욕 is great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미국 사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미국식이야. 미국은 I love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야 나는 서울 좋아. 예? 서울은 멋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 love New York, I love Seoul 이렇게 되게 미국식인데 요거는 God Milk 캠페인인데 이게 이제 미국 뭐 캘리포니아 유가공 업체가 뭐 이렇게 해서 우유 먹기 캠페인 막 했는데 이거는 캠페인 메시지가 2단어밖에 안 돼. Got milk? 근데 이게 단순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수많은 포스터가 있는데 이것도 별거 없고 핵심은 Got milk랑 요 우유 자국이에요. 근데 우유 자국.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한 게 성공을 한다. 근데 두 번째로